유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민불복종이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가 이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시민불복종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법이나 정부에 저항하는 한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고 불공정한 체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정의한 소로의 사상을 가볍게 살펴보고 이를 계승하여 정당화 여건을 정의한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정부나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개인이 비폭력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불법 행위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종종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집니다. 시민불복종의 개념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소로는 자신이 낸 세금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에 사용되는 것과 노예제도 유지에 사용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6년간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고모가 보석으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단 하루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 하루 동안의 경험은 그가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에세이를 저술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소로는 법이나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며 이러한 양심에 근거하여 부당한 법에 즉시 불복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때의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자 불법 행위이지만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롤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태평양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롤스는 전투 중 자신의 부대가 대부분 전멸하는 참혹한 상황을 경험했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전역한 롤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랜 교수 생활을 하며 1971년 정의론을 저술합니다.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와 그 결과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의 적용 과정에서 꽤 상세하게 시민 불복종을 논의합니다. 이는 롤스의 전쟁 참전 경험과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운동, 마틴 루터 킹의 시민 불복종 등으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체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할 자연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정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 체계와 헌법은 응당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로 구성되어서 공정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불완전 절차적 정의로 이루어지므로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목적을 지니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완전치 않고 법 제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당시 시대 상황적 한계로 오해와 편견 등으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 존재해왔던 인종차별법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법 체계 자체는 민주적이었지만 인종차별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상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등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부정의한 법이 바로 인종차별법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질서 정연한 사회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 사회는 완전하게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의회에서 다수결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아무리 투명하게 거치더라도 부득이하게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한계를 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부정의는 감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부정의는 어느 정도 인내해야 하며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서만 저항할 것을 강조합니다. 부정의한 법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정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롤스는 이를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법에 항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운행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질문할 것이고 이때 인종차별법에 항의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점거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발생할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차별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인종차별법을 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법 이외에 다른 정당한 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심각한 부정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부정의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심각하고 어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소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법에 대한 항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모든 저항의 형태가 곧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나 혼자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 지지될 때 그러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의 정의관이란 단순한 다수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으로 사회가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다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단순한 개인의 양심이나 특정 종교적 신념, 어떤 단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정의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법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의의 원칙의 위반 여부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의 심각한 침해일 때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됩니다. 차등의 원칙의 경우에는 부정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통장에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최소 수혜자가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명백하게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등의 원칙이 문제시되는 상황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정의관뿐만 아니라 시민 불복종을 시행할 때는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문제가 되는 부정의한 법을 바꾸려는 정치적 시도입니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해봐야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굳이 시민 불복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행해져야 하지 부정의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을 해봐야 아무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민 불복종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부패한 체제에 대해선 군사적 행동이나 혁명을 행사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즉 시민 불복종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대한 항의이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프랑스 시민 불복종으로 칭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위한 한거이지만 어쨌든 법을 어기는 행위니까 위법 행위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경계선 안에 있으면 합법적인 행위라는 의미고 불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헌법은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마땅히 수용합니다. 즉, 법 체계를 충실하게 존중한다는 의미죠.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 안정을 도모합니다. 만약 시민 불복종으로 시민들이 서로 분열된다면 그 부정의의 원인을 초래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종차별법에 대해서 흑인들이 시민 불복종을 전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백인들은 흑인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소요나 혼란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결국 인종차별법 폐지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 불복종으로 미국 사회가 분열되더라도 그 책임은 시민 불복종을 전개한 흑인들이 아니라 인종차별법을 입법하고 운영하는 몇몇 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행해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행위에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의 부담을 느껴 신중하게 법을 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체계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는 시민 불복종은 공공성, 공개성, 최우성, 책임성, 비폭력성의 5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정의의 원칙을 다시금 실현한다는 공적 목적을 지향해야 하고 은밀하고 비밀리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에 청원하거나 의회에 의견을 내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들이 모두 다 좌절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해질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위법 행위자에게 불이익, 그러니까 처벌을 내립니다. 시민 불복종도 어쨌든 위법 행위이므로 벌금이나 구금과 같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처벌에 저항하지 않고 마땅히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라는 법 체계를 존중하고 마땅히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나는 부정의에 정당하게 항의했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라고 하며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등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법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롤스가 시민 불복종의 남용과 오용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조건과 특징들이 모두 적합하게 만족되어 진행되더라도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 사회가 극심한 무질서에 빠지게 되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롤스가 언급한 모든 시민 불복종 여건들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시민 불복종을 진행했지만 문제는 모든 지하철 공사 직원이 동시에 참가해서 정상적인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출퇴근길의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예상될 뿐더러 많은 시민이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만약 롤스라면 이와 같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롤스는 많은 집단이 동시에 시민 불복종을 시도하거나 모든 문제를 시민 불복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시민 불복종의 한계점을 제시합니다. 즉, 시민 불복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윤번제, 뽑기로 순서를 정하는 추첨제와 같이 순서를 정해서 최대한 무질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그에 져서 정의론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에서 고난도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정답률도 꽤 낮은 편이기에 관련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봐야 할 것입니다. 출제된 문제가 꽤 많으니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161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아까 설명했듯이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을 감수합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지 않고 법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자 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시민 불복종은 모든 부정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한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시민 불복종은 국가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국가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체제가 법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음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일부의 법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폭력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를 변혁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 행위이지만 다수자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수자의 정의감이란 곧 사회가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신념입니다. 다수자의 정의감에 근거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원칙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법의 원칙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 체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의한 법에 대한 항의이므로 체제의 합법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의 특징 중 공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행위이다. 공동체의 정의감을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치환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용어를 살짝 다르게 표현했네요.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의한 법의 개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정책이 바로 법이므로 정부 정책의 개혁을 제외해선 안 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의 특징 중 최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이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 저항인 것은 맞지만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저항은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저 심각하고 부정의한 일부 법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체제 자체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합니다. 앞서 여러 번 설명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롤스는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는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면 가벼운 부정의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 즉 가벼운 부정의를 긍정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체제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의한 법에 대해 항거하는 것입니다. 부정의한 체제에 대한 항거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가 바로 정의의 원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하는 사회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입니다. 부정의에 항거하기 위해선 우선 내 가슴이 시키는 방향대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부는 내 양심이 진정으로 다수의 정의관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달려있겠죠?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이지만 부정의에 대한 항거이므로 도덕적으로도 옳은 행위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시민불복종의 특징 중 책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수의 정의관과 다수의 이익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수의 정의관을 지향하는 것이 꼭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종차별법은 미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흑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정의관, 즉 정의의 원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을 실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민불복종도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헌법의 근거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이지 정의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가 곧 질서정연한 사회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앞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변혁과 무관합니다.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것은 혁명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민주헌법은 정의의 원칙을 지향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수용하여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존중을 표합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다수가 결정한 법이라도 부정의한 법일 수 있습니다.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떠올려보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언제나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우선 내 양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불법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정당성은 곧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도 그 행위가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지만 그러한 법적 절차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잘못된 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법 제정을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하며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잘 거치더라도 완전히 정의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정부도 간혹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겠죠?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했더라도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항거이므로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여기 나오는 공유된 정의감을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특징으로 공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문장입니다.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법이 심각하지 않으면 따를 수 있고 법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불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의 정도에 따라 시민불복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게 맞지만 시민불복종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모든 위법 행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해 법 제정 과정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이므로 아무리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쩔 수 없이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다면 한계를 넘지 않는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는 어느 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의한 법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정의의 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정책은 응당 시민 불복종으로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의가 아니라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의에만 저항합니다.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입니다. 개인적 도덕성이나 종교적 가르침 등은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일이 아닌 집단의 일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도 집단의 이익도 아닙니다. 다수의 정의관은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지향해야 하는 것이 곧 다수의 정의관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면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과 같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헌법의 정당성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개인의 양심이 종교적 신념이나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양심이 곧 정의의 원칙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면 양심과 다수의 정의감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정치적 방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매우 부정의한 입헌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매우 부정의한 입헌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적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 유발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까지 고려하여 윤번제, 추첨제와 같은 방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 그러니까 가벼운 부정의는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수결 원칙이나 의회를 거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더라도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법에 항의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것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이더라도 부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종차별법도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하여 나온 법이었죠.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다.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가 바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더라도 그 법이 애초에 부정의한 법이라면 이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이 선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 풀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의 정의감은 우리 사회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다수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었다는 말은 곧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 사회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자주 시행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는 윤번제나 추첨제 같은 방안을 제안하며 시민 불복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을 주장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 불복종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려는 생각보다 그냥 시민 불복종을 진행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법에 대한 존중심은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다. 정당한 법,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법이더라도 부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이 선지는 많은 학생이 질문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주어가 어떤 것이고 이 주어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부정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의한 특정 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민주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체제 내에 있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시를 들고 있는 인종차별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 존재했던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선지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체제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로 오독하였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선지를 천천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널리 듣도록 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부정의한 법이 바뀌기를 원하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강요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발심이 생겨서 성공 가능성이 급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한다. 법은 정의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므로 공정함이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가 불완전하기에 부정의한 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 제정 과정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 제정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다. 이익 집단이 시민 불복종을 하더라도 그들이 공공의 정의관 그러니까 다수의 정의관을 지향하여 항거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 너무 자주 시행되면 정치체제가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롤스는 윤번제나 추첨제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히 질서 정연한 사회, 두 번째는 완전히 부정의한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롤스의 사상은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데?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판단해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질서 정연한 사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체제더라도 시민 불복종은 불법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계속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살짝 말만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인종차별법을 떠올리며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법은 부정의할 수 있기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 원칙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수결의 원칙의 결과로 나온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우선 내 양심에 따라 행위하지만 정당화되기 위해선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내 양심이 곧 불복종의 근거이다. 라고 주장한 소로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법의 경계선 내에 있다면 합법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완전히 법의 경계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려고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목적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결과는 사회 안정, 정의의 원칙 실현 같은 것이 되겠죠?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매 시험마다 항상 출제되는 단골 사상가로 요즘 점점 깊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여러 조건과 특징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풀기 어려운 다소 복잡한 사고를 해야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선지도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롤스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싱어와 많이 비교되어 출제하기에 두 사상가를 같이 파악하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은 피터 싱어의 시민 불복종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바.